그럼 다음으로는 그동안까지는 임종기 의사결정의 제도화의 필요성과 과정의 이제 일종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이제 이 만들어진 제도의 이 서식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이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짧게 정리해 본다면, 어드밴스 케어 플래닝이라는 거는 이제 말기뿐만이 아니라 초기 암의 진단 시점이나 그런 시점부터 단순한 이런 임종기 의사결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지치료 같은 것들을 포함한 이제 포괄적인 돌봄 계획을 이제 표현한다고 하겠고요. 오늘 이제 이 서식지에서 제도화된 서식지에서 주로 말씀드릴 이런 서식으로서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환자가 이제 입원한 상태에서 의료인과 환자가 함께 작성하는 연명 의료 계획서가 있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법적인 서식도 아니지만 의사와 이제 주로 보호자 혹은 환자가 리서시테이션 여부에 대해서만 주로 나누는 DNR이라는 서식이 있었고요. 또 유언장 같은 서식들이 이제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크게 살펴본다면 보통 사전 돌봄 계획은 그래도 질환이 이완된 상태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일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같은 경우는 질병에 걸리지 않아도 작성을 건강할 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포함되진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환자 스스로가 이제 비교적 건강할 때 이제 작성을 하는 것이고, 이제 포스트는 주로 이제 말기 이후의 시점에 의사와 환자가 이제 같이 작성을 하는 것인데요. 이 시점이 약간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DNR이라는 서식은 결국에는 이제 포스트의 하나의 아주 국소적인 형태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 연명의료의사가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모든 성인, 특히 이제 건강한 성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것을 미리 의사를 밝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성자는 환자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고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포스트 연명의료계획서는 주로 이제 말기 시점에서 비교적 거의 이제 직면한 시점에서 의사와 환자가 이제 함께 작성하는 것이 이제 서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기별로 나눠서 본다고 하면 바로 이 시점에 건강한 시점을 포함해서 초기 말기 시점까지 작성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된 말기 시점 혹은 이제 임종이 임박한 시점에 작성하는 것을 연명 의료 계획서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서식들을 어떻게 작성해서 적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연명의료법의 이제 적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서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큰 흐름은 임종기에 대한 이루어질 의학적 조치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또 결정된 의사대로 이행되는 과정이 이제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되는 과정은 또 이런 결정된 의사 결정을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또 실제로 이런 것이 적용돼야 될 임종 과정임을 판단하는 그런 판단의 과정이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중단이나 유보에 대한 이행을 결정하는 이제 서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임종기의 의사를 결정하는 서식은 말씀드렸던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연명 의료 계획서, 이 두 서식이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작성자와 이제 등록자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냥 연명의료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로 이제 연명의료실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비교적 건강한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연명 의료 계획서는 말기나 임종 과정이 임박한 시점에 담당 의사가 환자와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연명 의료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연명 의료 계획서를 주로 이제 병원의 환경에서는 특히 전공의 선생님들은 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작성하는 과정을 제가 작성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했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명 의료 계획서의 작성의 시작은 뭐 좋은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쁜 소식 전하기에 이제 P 스파이크에 따라서 이 프리퍼레이션과 이제 세팅을 일단 잘 함으로써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겠고요. 간단한 환자의 병력 등을 체크하고 또 이러한 것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이제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그런 준비가 이제 첫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식을 이제 하게 되면 저는 이 부분을 꼭 강조를 해서 이 서식이 법적인 서식임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간혹 이게 이제 저나 어떤 병원에서의 아주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서식으로 해서 이걸 꺼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로 만들어진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법적인 서식임을 이렇게 오글오글한 줄을 쓰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연명으로 계획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권고서의 의미로서 의사의 권고임을 설명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계획서라고 하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환자가 또 뭔가를 결정해서 계획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말은 계획서이지만 의사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경과로 인해서 이런 생길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권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고서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환자 상태에 대해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임종 과정이라고 한다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는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하고 쉽게 말하면 다잉 프로세스에 들어갔다, 멀티오간 페일러가 발생했다, 수일 내에 임종이 예상된다 등을 이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말기 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이제 회복될 가능성은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는 상태지만 그래서 항종양 치료나 그런 것은 하기 어려운 상태지만 바로 임박한 상황은 아니고 보통은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이제 말기 환자라고 부르게 돼서 주로는 이제 항종양 치료가 종료가 되고 서포티브 케어 위주로 하는 시점을 우리가 또 이제 말기 환자라고 어느 정도 통용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연명의료 계획서에는 없는데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적어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심장이 멎거나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고 호흡이 멈추면 기도삭감과 기계호흡을 하고 콩팥의 기능이 닿으면 이제 투석을 하는 건데 각각의 하나하나씩 문제가 생기면 이런 조치를 현대의학에서 하는 게 당연히 합당합니다만 이제 기저암 같은 질환에 의해서 나타날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다발성 장기부전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거를 하는 것이 대부분 수시간, 길어도 수일 이상의 연장의 효과는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해서 구체화하고 있고요. 사실 이 내용이 초기 연명의료 계획서에는 들어있어서 환자가 이 서식이 뭔지를 좀 알 수 있게 해놨었습니다. 하지만 시행된 후 1년 뒤에 개정이 나오면서 그때는 이 부분이 빠져서 사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으면 환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문화돼서 저는 설명드리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의료 환경의 조성이라는 그런 하나의 큰 흐름 안에서 이 호스피스 이용 계획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묻도록 이 서식 안에 들어 있고요. 뭐 이게 뭐 큰 대단한 게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호스피스를 그래도 이 법적인 서식 하에서 명문화해서 표현함으로써 호스피스를 좀 양지로 어떻게 뭐라 끌고 왔다고 할까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특히 끝에 보면 이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이용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병원에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에서는 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하게 되어져 있고요. 병원에도 거의 소집된 적은 없지만 이렇게 명단이 있고 소위원회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 서식 안에서 커버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예를 들어 임종 과정이 임박했는데 보호자는 없고 그럴 때의 상황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또 권고나 판단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또 열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종기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임종기에 임박했을 때 혹은 임종기가 되었을 때 이제 이행하기 위한 절차로서 그때의 이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한 시절에 비교적 건강한 시절에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확인하는 추가적인 서식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의사 능력이 있다면 예전에 이렇게 작성했던 거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면서 확인하고 의사 한 명이 서명하면 되고요. 환자가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의사가 없는 대신에 의료인 2명에 의해서 이제 이중으로 이렇게 확인하도록 서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명으로 계획서로 한 경우에 있어서는 임종 과정에 임박해서 작성한 서식이고 의사와 환자가 함께 작성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이제 환자 의사가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환자 의사를 확인하는 서식 없이 이대로 이제 환자 의사가 동시에 확인되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환자가 직접 이런 서식을 남기지 못하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거나 환자의 의사를 이제 대리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걸 이제 제도에서 이제 마련해 놨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마련된 게 환자 의사를 가족 2인 이상이 일관되게 추정할 수 있는 의사 추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환자가 의사를 밝힌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대신에 환자 가족 전원에 의해서 합의가 되는 경우에서는 대리 결정할 수 있는 서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도가. 각각마다 이렇게 제도가 있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관계증명서나 그런 걸 떼와야 되고 여러 사람이 다 서명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환자 스스로 작성하는 것에 비해서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추가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환자 의사가 확인된과 동시에 이렇게 하려면 임종 과정임을 이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임종 과정을 판단하는 서식을 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임종 과정을 판단한다는 건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의사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2인 이상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다만 호스피스 기관에 한해서는 의료인이 충분치 못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호스피스 기관으로 입원했다는 것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의사 1인에 의해서도 임종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절차를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어떤 연명 의료에 대해서는 이제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항목을 체크하는 이제 이행서가 마련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뭐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이라는 걸 체크하면서 이제 하게 됨으로써 이런 걸 체크하면 이제 그런 걸 이제 안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제 기록으로도 남기는 서식이 이렇게 마련되어져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적용되어지는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지만 이 제도 밖에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가 허락해 준 기관들이 있고요. 이거는 법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그냥 충분한 논의를 했다는 보조적인 논의의 서식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셔서 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은 현재 이 법적인 제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복잡한 의료진의 서명이 있고 서식이 많은데요. 그래서 초기부터 이렇게 복잡한 것에 대해서 의료인들 사이에서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초의 이 법안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의 절차와 배경과 또 그때의 치열했던 논의를 해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약간은 불편하지만 이런 서식들과 단계를 여러 차례 만든 것은 결국에는 최소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부분들을 지켜야 될 거라는 그런 종교인과 그런 의견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이루어진 절차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식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간혹 제가 병동에서 보면 사전 연명 의료 작성자로 이런 것들을 희망하지 않은 정식 DNR 작성 요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올바른 표현은 아니고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것이고 정식 DNR이 아니라 환자 의사 확인 및 임종기 의행서 작성 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어렵지만 정확한 표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결국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2018년 2월부터 현재의 그런 서식들 하에서 제도가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일부 서식지들의 그런 것을 내용을 보완하거나 이렇게 수정한 개정안이 또 이제 해서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실습 토의 주제로 이제 보통은 제가 우리 학생분들께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봐라, 이런 서식이다라는 걸 이렇게 내줬다는 것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종기 의사결정과 이행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또 조금은 현실적인 측면도 있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크게 보면은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하겠는데요. 이 중에서 이 두 가지 상황은 환자 스스로 이제 의사를 밝혀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결정 존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이행의 과정에서 이렇게 환자 스스로가 밝힌 의사에 의해서 이행되는 경우를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라고 하고 있고, 이 비율을 또 이렇게 의료기관 평가에서 이 퍼센트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화해서 주고 있어서 아마 일부 이제 병원의 QI실이나 그런 데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해보자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권고를 해주거나 안내를 해주는 것들이 또 이런 현실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서식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의사들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하냐라고 이제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뺄까 했습니다만 또 그냥 알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과정들에서 어느 정도 이 서식에 따른 수가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이런 서식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수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충분치는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